안녕하세요. 저는 작게 베풀었던 마음이 큰 은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얼마 전에 알게 된 여자입니다. 예전부터 잘 지냈던 사람한테 좋은 마음으로 해줬던 일이었는데 그 일을 통해 저희 남편의 충격적인 실체를 알게 되었거든요. 지금부터 잘 살고 있던 저희 가정을 박살낸 남편에 대해 얘기해 볼 테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은 사이가 무척이나 안 좋으셨어요. 저희 엄마가 육아에도 관심이 없고 맨날 술만 마시고 밖으로 놔두는 스타일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매일 아빠가 엄마한테 화를 내시던 게 기억이 납니다. 당신, 애 엄마라는 사람이 맨날 진하게 화장하고 늦게까지 술이나 퍼마시면서 다니는 게 제정신이야? 그리고 당신, 우리 애들 밥은 왜 안 챙겨줘? 밖에서 나가 놀더라도 애들 밥은 챙겨줘야 될 거 아니야? 참나? 아니, 내가 무슨 애들 밥 챙겨주는 사람인 줄 알아? 나도 내 인생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매일 그렇게 싸우시던 저희 부모님은 결국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을 때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엄만 저와 동생들을 키우기도 싫다며 그냥 가버리는 바람에 저희 아빠가 혼자 저희를 키우게 되셨어요. 아빠한테 감사한 마음이 항상 있었답니다. 그래서 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간 이후 혼자서 어엿하게 저희를 키워주신 아빠한테 효도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빠, 이거 제가 아빠 선물로 산 구두예요. 지금 신고 다니시는 구두는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내일부턴 회사 출근할 때 이거 신고 다니세요. 아이고, 우리 현이가 언제 이렇게 커서 이 아빠한테 구두까지 사다 주는 거야. 이거 너무 아까워서 못 신겠는데? 그래도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가족들한테 선물도 사주고 가끔씩 제 돈으로 외식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직장 생활 하던 전 30대 초반에 지인의 소개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말 한마디도 자상하게 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남자친구가 고등학생 때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이 한 분만 계신 것도 저랑 똑같아서 왠지 모르게 동질감이 들었습니다. 그런 남자친구와 결혼 약속을 한 후 처음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절 보자마자 따뜻하게 안아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어서 와요. 우리 성국이가 결혼할 여자를 데려온다고 그래서 엄청 기대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너무 반갑네요. 예비 시어머니께선 처음부터 절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고 같이 밥을 먹을 때도 반찬을 직접 집어서 제 밥에 올려주시더라고요. 이거 내가 노릇노릇하게 구운 갈치인데 가시 다 발랐으니까 한번 먹어봐요. 아유, 어머님, 이렇게 가시까지 다 안 발라주셔도 되는데 전 제가 알아서 먹으면 되니까 어머님도 편하게 드세요. 내가 며느리 생기는 게 너무 기뻐서 그래요. 아가씨처럼 참하고 말도 나긋나긋하게 하는 사람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내가 뭐라도 더 먹이고 싶어서 그러지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비 시어머니를 보면서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엄마의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그런지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다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를 저희 집에도 인사시키고 상견례까지 마친 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전부터 자상했던 저희 남편은 결혼 후에 사위 역할을 톡톡히 잘하더라고요. 아버님, 제가 아버님 생신 때 모시고 가려고 괜찮은 한식당 예약해놨습니다. 토요일에 제가 아버님 댁으로 모시러 갈 테니까 시간 맞춰서 준비하고 계세요. 제가 그날 점심부터 저녁까지 풀로 쏘겠습니다. 아이고, 내 생일이라고 자네가 먼저 나서서 챙겨주는 거야? 이거 내가 사위를 잘 얻긴 잘 얻었네. 자네 덕분에 내가 생일날 가족들과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정말 재밌게 보낼 수 있겠어. 저희 남편은 제 동생들한테도 선물을 이것저것 자주 사다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 동생들도 저희 남편을 참 좋아했습니다. 형부, 저 화장품 이거 쓰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언니가 말해준 거예요? 아, 지난번에 같이 식사할 때 보니까 처제가 화장 고칠 때 그 화장품을 꺼내더라고. 그래서 내가 눈여겨봤다가 똑같은 걸로 사봤지. 우와, 형부 센스 진짜 짱이네요. 남자들은 화장품 잘 구별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한 번 보고 똑같은 걸 사올 수가 있어요? 역시 우리 형부 최고예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저희 시어머니가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콩나물 국밥집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제가 주말에 일을 좀 도와드리려고 식당에 가면 시어머니가 저한테 일은 안 시키시고 단골 손님들한테 그렇게 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진짜 예쁘죠? 오늘도 주말인데 시어머니 일 도와주겠다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내가 며느리 복은 대한민국 최고라니까요. 아유, 우리 사장님 볼 때마다 며느리 칭찬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시네. 사장님, 이렇게 좋은 며느리 얻는 비결이 뭐예요? 나도 사장님처럼 좋은 며느리 얻어서 자랑 좀 해봅시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댁에서 김장을 할 땐 제가 잘 못하는데도 잔소리 한번 안 하시고 오히려 저를 예뻐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김장을 참 정성 들여서 하네. 우리 며느리가 양념 하나를 발라도 조심조심 바르는 걸 보니까 올해 김친 정성이 가득 들어가서 진짜 맛있겠어. 어머님, 저 지금 속도 느리다고 놀리시는 거예요? 저도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손이 잘 안 따라가요. 저 사실 아빠하고만 살아서 집에서 김장 같은 거 해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한 번도 안 해봤으면 지금부터 배우면 되는 거지. 그리고 놀리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려는 그 모습이 예뻐서 그래. 속도가 느려도 괜찮고 잘못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놀이다 생각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보렴. 그날 시어머니가 수육도 맛있게 삶아주셨는데 수육에다가 간 만든 김치를 돌돌 말아서 제 입에 쏙 넣어주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아, 해봐. 어때? 오늘 김장한 거 성공이냐? 와, 진짜 맛있어요. 고기도 진짜 야들야들하고 김치도 완전 대박이에요. 어머님, 이번엔 제가 먹여드릴 테니까 아, 해보세요. 아, 얼른요. 시어머니와 서로 다정하게 한 입씩 먹여주면서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전에는 느껴본 적 없던 행복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시어머니랑 시누이랑 셋이서 시장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장 상인분이 저희를 보고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다 큰 딸내미들이 엄마 모시고 시장에 왔나 봐요. 어쩜 셋이 그렇게 붕어빵같이 똑 닮았어요. 어머, 우리 셋이 모녀 같아요. 여기 있는 이 애도 내 딸처럼 보인다 이거죠? 딸 아니었어요. 생김새가 비슷하길래 당연히 딸인 줄 알았는데. 딸 맞아요. 우리 큰딸이에요, 큰딸. 우리 딸 진짜 예쁘죠? 내가 자식이 셋인데 우리 큰딸을 제일 예뻐하거든요. 시어머니는 제가 딸처럼 보인다는 말이 기분 좋으셨는지 저를 정말 딸이라고 거짓말까지 하시더군요. 그러자 옆에 있던 시누이가 피식 웃으면서 이러더라고요. 우리 엄마한테 나도 모르는 딸이 있었네. 아유, 새로 생긴 큰딸이 제일 예쁘다고 하니까 원래 있던 작은 딸은 서운해 죽겠네.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답니다. 그렇게 남편과 살면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결혼한 지 5년쯤 되었을 때 저희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유통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직원도 몇 명 없고 회사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저라도 일손을 좀 도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밥값도 아끼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한테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제가 직접 직원들 먹을 반찬을 매일 해갔습니다. 사모님, 반찬을 매일 너무 푸짐하게 싸다 주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회사에선 다 밖에서 사 먹거나 시켜 먹는데
우린 이렇게 맨날 사모님이 직접 만드신 반찬으로 먹으니까 제 친구들도 얼마나 부러워하는 줄 아세요? 아휴, 선미 씨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진짜 고맙네. 나도 우리 남편 회사가 조금 더 잘 되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으라고 밥값도 턱턱 주고 싶은데 사정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라도 먹여야 될 것 같더라고. 우리 직원분들이 우리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주는데 내가 밥이라도 잘 챙겨야지. 전 그렇게 남편 회사에서 일하면서 직원들과도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그중에서도 격리 담당으로 일하던 선미 씨랑 제일 친했습니다. 선미 씨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성격이 워낙 꼼꼼해서 실수도 거의 안 하고 업무적으로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선미 씨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선미 씨 없으면 일 못하잖아. 선미 씨, 우리 회사에 오래오래 있어 줄 거지? 그럼요. 무조건 오래 다녀야죠. 원래 사람은 의리가 중요하잖아요, 의리가. 남편이 회사를 차리고 한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일은 일대로 많이 하는데 매출은 생각보다 나오지 않아 매달 직원들 월급을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리 만점이었던 저희 직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주고 남편도 매출을 위해 여기저기 발로 뛰다 보니까 몇 년 지나고 나서부턴 점점 나아지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잘 나가는 사업가가 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직원들 월급 주고 저희 가족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안정이 되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제가 결혼한 지도 12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쯤 저희 시댁에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다가 주방에서 넘어지시는 바람에 크게 다치셨다는 거예요. 놀라서 병원에 달려갔는데 대퇴골 골절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술을 하고 입원 치료를 하기 시작하셨는데 연세가 있어서 회복하는데 오래 걸릴 거라는 말에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어머님, 병원에만 계시니까 답답하시죠? 오늘부터 제가 자주 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나 때문에 애미 네가 참 고생이다.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괜히 넘어지는 바람에 이게 뭐니? 그렇게 한동안 입원해 계시다 퇴원을 하긴 하셨는데 당분간은 계속 걸을 때 보조기구를 이용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운영하시던 식당도 접으시고 집에서 요양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신경 쓰였는데 마침 남편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요즘에 우리 어머니 너무 걱정돼 죽겠어. 안 그래도 연세 드셔서 자주 아프신데 이젠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잖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어머니 좀 모시고 살면 안 될까? 나 우리 어머니 혼자 계시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진짜 못 살 것 같아서 그래. 남편이 눈물까지 보이며 그렇게 얘기하길래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저한테 엄마나 마찬가지인 분이라 저도 걱정되는 건 똑같았거든요. 그러자 남편이 펑펑 울면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여보, 진짜 고마워. 역시 나한텐 당신밖에 없는 것 같아. 아유, 고맙게 뭐가 고마워. 나한텐 어머님이 내 엄마나 마찬가지고 어머님도 날 딸로 생각해 주시는데 딸이 엄마를 챙기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저는 남편의 회사를 그만둔 후 집에서 시어머니를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화장실 가고 싶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한 번 골절이 됐던 노인분들은 뼈가 약해서 조금만 넘어져도 또 골절이 생길 수가 있대요. 어머님 안 그래도 지금 걷기 불편하신데 혼자 걸으시다가 넘어지시면 안 되잖아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영양 섭취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평소에 보양식도 많이 해드렸습니다. 아유, 며칠 전에 갈비탕 해줬으면서 이번엔 또 삼계탕이야? 내가 애미 네 덕분에 진짜 호강하고 산다. 예전엔 특별한 날에나 이런 거 먹었었는데
요즘엔 일주일에 몇 번씩 몸보신을 든든하게 하지 않니? 이게 다 어머님 얼른 튼튼해지시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얼른 건강해지셔야 예전처럼 저랑 나들이도 가시고 많이 놀러 다니시죠. 게다가 너무 안 움직이면 근육이 약해져서 또 넘어질 수 있다길래 시어머니와 같이 재활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에 2번씩 가볍게 집 앞에 산책도 하고 간단한 근력 운동을 배워서 집에서 시어머니랑 같이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애들도 절 따라서 자연스레 시어머니를 챙기더라고요. 할머니, 오늘은 저랑 같이 운동해요. 엄마가 오늘은 할머니 운동 당번 제가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아유, 그래. 그럼 오늘은 내가 우리 손주랑 같이 운동 한번 해볼까? 그나저나 이 할미가 운동 열심히 해서 얼른 튼튼해져야겠다. 그래야 우리 손주들이랑 여기저기 많이 다니지. 그렇게 제가 집에서 시어머니를 모시는 동안 저희 남편의 회사는 점점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주말에도 거래처 사람 만난다면서 나가서 늦게 들어오고 금요일이면 꼭 술 마시러 가서 토요일 아침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보, 이제 금요일엔 무조건 밤새서 술 마시는 걸로 정한 거야? 도대체 지금 몇 주째 밤새고 아침에 들어오는 거야? 아휴, 나도 밤새도록 술 마시느라 힘들어 죽겠으니까 제발 그 잔소리 좀 하지 마. 나도 비즈니스 때문에 거래처 사장님들이랑 술 마시는 거 진짜 피곤하단 말이야. 처음엔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턴 아예 저희 가족들한테 관심이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딸이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면서 남편한테 자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 나 지난번에 학교에서 글짓기 했었는데 그걸로 최우수상 받았어요. 나 진짜 잘했죠? 뭐? 글짓기? 그건 원래 아무한테나 다 돌아가면서 상 주는 거 아니야? 이번엔 네가 받았으니까 다음번엔 다른 애한테 주겠지 뭐.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제가 글을 잘 써서 받은 거란 말이에요. 아빠는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요? 남편은 꼭 저런 식으로 저희 애들 기분을 상하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여보, 민혁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가 봐. 당신이 아빠로서 조언 좀 해주는 거 어때? 아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꼭 나한테 조언을 받아야 돼? 정하고 싶은 거 없으면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해. 자기 인생은 자기가 개척하는 거야. 알어? 아니, 당신은 무슨 애 아빠가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다른 집 애도 아니고 당신 아들이잖아. 아들이 고민이 있다는데 아빠로서 얘기 좀 들어주고 조언 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게다가 남편은 저희 시어머니한테도 점점 소홀해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오랜만에 간장게장을 드시고 싶다고 하시길래 주말에 같이 먹으러 가자고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자긴 바쁘니까 우리끼리 갔다 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어머니인데도 저러는 걸 보고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편 회사를 그만두고 시어머니를 모시기 시작한 지 2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오랜만에 바쁜 남편도 응원할 겸 예전에 같이 일했던 직원들도 보고 싶어서 간식을 사들고 남편 회사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남편이 미팅이 있어서 나갔다고 하고 저랑 제일 친했던 선미 씨도 없더라고요. 제가 다른 직원한테 선미 씨 왜 안 왔냐고 물어보니까 이러더군요. 아, 선미 씨, 오늘 애가 너무 아파서 못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선미 씨네 딸이 예전부터 몸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좀 많이 아픈지 일하다가도 딸 걱정에 갑자기 울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순간 너무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직원들한테 간식을 나눠주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선미 씨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선미 씨가 울먹이면서 전화를 받더군요. 사모님, 오늘 회사에 오셨었다고요? 저도 오늘 회사에 출근했으면 오랜만에 뵀었을 텐데 저희 딸이 갑자기 아파서 회사를 못 나갔어요.
아휴, 선미 씨가 참 고생이 많겠네. 근데 요즘에 힘들어서 회사에서도 자주 운다며. 딸이 얼마나 아프길래 그래? 병원에서 치료받아도 차도가 없는 거야? 그것도 그렇긴 한데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도 모르게 자꾸 눈물을 흘리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희 남편은 없는 이만 못한 존재거든요. 결혼 초기부터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맨날 돈만 갖다가 펑펑 쓰더니 저희 딸이 이렇게 아픈데도 신경도 안 쓰고 맨날 밖으로만 놔두는 거 있죠? 그래서 저라도 저희 딸 병원비 벌어보려고 퇴근하고 저녁에 맨날 설거지 일까지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또 병원비 나갈 게 한가득인데 수중에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사모님, 저 진짜 어떡하면 좋죠? 아휴, 선미 씨한테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렇게 힘들었으면 우리 남편한테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보지 그랬어. 그래도 선미 씨가 우리 남편 회사에서 그렇게 오래 일했는데 부탁하면 조금이라도 도와줬을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염치불구하고 사장님한테 부탁을 드려봤는데 바로 단칼에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공과사는 똑바로 구분하자면서 일 시켜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래요. 아휴, 우리 남편이 진짜 그랬단 말이야? 선미 씨, 지금 필요한 병원비가 얼마야?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나한테 편하게 말해봐. 그래도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직원이고 선미 씨가 저희 남편 회사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외면할 수가 없더라고요. 비록 저희 남편이 부탁을 매정하게 거절했다곤 하지만 저만큼은 선미 씨를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선미 씨가 필요하다고 한 병원비가 얼마인지 물어보고 그 금액을 바로 입금해줬어요. 그러자 선미 씨가 저한테 다시 전화를 해선 이러더라고요. 사모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저희 딸 급한 병원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진짜 눈앞이 깜깜해서 콱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사모님 덕분에 살아갈 용기를 얻은 것 같아요. 아휴, 원래 사람은 다 그렇게 돕고 사는 거지 뭐. 선미 씨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해줬는데 내가 그 정도도 못 도와주겠어? 그래도 사장님 말씀처럼 공과 사는 다른 거잖아요. 저 솔직히 사장님이 못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모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 오늘 저랑 잠깐 만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사모님한테 진짜 중요하게 드릴 얘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만나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선미 씨가 갑자기 중요한 얘기를 한다고 하길래 바로 선미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얘기인지 전혀 예상을 못 했었는데 이윽고 선미 씨 입에서 나온 얘기를 듣고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사모님, 사실 저희 사장님한테 만나는 여자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격리다 보니까 회사 자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1년 전부터 회사 공금으로 매달 300만 원씩 김경옥이라는 사람한테 입금을 하시는 거예요. 거래처 통장도 아니고 개인한테 매달 입금하는 것도 이상한데 저희 거래처 사람 중에 김경옥이라는 사람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사장님이 바람 피우는 게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모님께서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사모님이 저희 딸 병원비까지 도와주셨는데 제가 이런 걸로라도 갚고 싶어서 그래요. 전 선미 씨한테 그 얘기를 듣고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적어도 제가 아는 한 저희 친척이나 지인들 중에 김경옥이라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 의심스러운 마음에 심부름 센터에 의뢰해 남편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낮 시간에 회사에서 나와 자꾸 무슨 막창집에 들어가는 사진이 찍혀 있는 겁니다. 거기 여사장과 누가 봐도 연인 사이처럼 다정하게 있는 사진을 보고 정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최근 들어 바쁜 줄만 알았던 저희 남편이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너무나 큰 충격에 손발이 덜덜 떨리고 눈앞이 깜깜해졌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그 둘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하루 날 잡고 제가 직접 남편을 미행했어요. 그날은 토요일이었는데 남편이 또 거래처랑 미팅이 있다고 해놓고선 어떤 사람과 같이 또 그 막창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그 막창집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남편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저기요, 여기 막창 좀 주세요. 그런데 그때 제 목소리를 들었는지 옆옆 테이블에 있던 남편이 깜짝 놀라서 절 쳐다보더라고요. 여, 여보, 여긴 어떻게 왔어? 집에 있어야 될 사람이 왜 여기 와 있는 거냐고? 왜? 나도 막창 먹으러 왔는데? 당신이 막창집 단골인 것 같길래 얼마나 맛있나 궁금해서 나도 먹으러 와봤지. 그나저나 당신 진짜 대단하다. 나한텐 맨날 바쁘다고 하고 우리 가족한테도 소홀하게 하더니 언제 이렇게 바람을 피고 다니셨대?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웠다고 그래? 당신이 막창집 여사장이랑 바람 피웠잖아. 한 달에 300만 원씩 김경옥이란 여자한테 1년 동안이나 돈 보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알아보니까 여기 막창집 사장 이름이 김경옥이던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자 남편이 기겁을 하고선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뭐야,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설마 선미 씨가 얘기한 거야? 여보, 그거 내가 그냥 외상값 갚은 거야. 외상값으로 돈 보낸 것뿐이라고. 누가 외상값을 매달 300만 원씩 1년이나 갚냐? 아무리 날 만만하게 생각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뻔뻔한 거짓말을 해? 아, 어쩐지 요즘 들어 이상하다 했다. 예전엔 그렇게 자상하던 사람이 우리 애들한테도 관심이 없고 심지어 어머님한테도 무심하게 행동했잖아. 그런데 이렇게 밖에서 딴 여자랑 놀아나느라고 그랬던 거구만. 야, 너 같은 건 사람도 아니야. 일까지 그만두고 집에서 아픈 시어머니 병수발만 한 마누라한테 그러는 거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남편 테이블로 성큼성큼 걸어가 아직 굽지 않은 막창을 남편 얼굴에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으, 냄새나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진짜 미쳤어?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너겠지.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은 신경도 안 쓰면서 처자식 놔두고 바람피는 인간이 제정신 아니잖아. 그나저나 너같이 쓰레기 같은 아들 낳은 우리 어머님이 불쌍해 죽겠다. 네가 우리 어머님 인성을 반만 닮았어도 이런 짓거리는 안 했을 거야.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 자식아. 그런데 그때였어요. 한쪽에서 얼굴이 시퍼렇게 질린 채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상간녀가 갑자기 가까이 다가오더니 남편의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뭐야? 나보고 이혼해서 어머님 모시고 혼자 산다고 했잖아. 그런데 여기 있는 이분이 당신 와이프라고? 게다가 애들이 있다는 얘긴 또 뭐야? 설마 지금까지 날 속였던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어차피 이 사람이랑 이혼하려고 했었어. 전후 순서가 좀 바뀐 것뿐이지. 어차피 이혼하고 나면 이혼하면 되는 건 똑같잖아. 뭐라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세상에 속일 게 따로 있지. 처자식이 있으면서 어떻게 혼자인 척할 수 있어?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내가 안 만났을 거 아니야. 왜 사람을 이렇게 바보 만드냐고. 상간녀가 남편 몸을 마구 흔들면서 따지기 시작하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 어이없어 코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한테 상간녀 소송 걸리기 싫어서 쇼하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봐요. 지금 소송 당하기 싫어서 내 앞에서 연기하는 거예요? 1년이나 만났다면서 어떻게 유부남인 걸 모를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 진짜 몰랐어요. 저도 이 사람이 처자식이 있는 줄 알았으면 절대 안 만났을 거예요.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고요? 둘 다 상간남 상간녀인데 내가 미쳤다고 그 말에 넘어가겠어요? 그나저나 둘 다 각오해요.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인생 망칠 각오하라고요. 알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그 막창집을 나와버렸어요. 집에 가는데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퉁퉁 부은 눈으로 집에 들어가니까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저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머님, 저 진짜 못 살겠어요. 그이가 저 몰래 1년 동안이나 딴 여자랑 바람을 피웠대요. 그래 놓고서 그 여자 앞에서 저랑 원래부터 이혼할 생각이었다고 말하는 거 있죠? 제가 그 인간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절 배신하고 뒤통수를 칠 수가 있냐고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가 엄청 충격을 받으셨는지 한동안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녁에 남편이 집에 들어오니까 시어머니가 집에 있던 막대기까지 들고 남편을 쥐잡듯이 잡기 시작했어요. 야, 이놈아, 내가 널 그렇게 키웠냐? 가족을 위해서 늘 애쓰고 희생하는 마누라 배신하라고 시켰냐고. 우리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데 결혼하자마자 나한테도 딸처럼 잘하고 너 사업 시작했을 때도 도와준다고 직접 회사에 나가서 일도 하고 뒷바라지 다 해준 애잖아. 게다가 시어머니 아프다고 병수발까지 하면서 모시고 사는 애한테 네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아이 진짜 어머니까지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도 제 인생이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 애들 이제 보살핌 필요한 나이도 아니고 중학생이면 다 컸으니까 아빠 없어도 그만 아니에요? 저요. 이 사람이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살 거예요. 전 그 여자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미쳤구나. 네가 아주 사람을 탈을 쓰고 짐승짓을 하고 있었어. 너 당장 그 여자랑 헤어지고 네 마누라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어 이놈아.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란 말이야. 제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전 잘못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더니 뻔뻔한 얼굴로 저한테 이러더군요. 여보, 이왕 이렇게 된 거 제발 그냥 이혼해 주라. 나 당신보다 그 여자를 훨씬 더 사랑한단 말이야. 나 사실 그 여자랑 초등학교 동창인데 어릴 때부터 내가 걔를 많이 짝사랑했었어. 그런데 작년에 동창회 갔다가 걔가 남편이랑 사별했다길래 이제 나한테도 기회가 왔구나 생각했단 말이야. 그래서 어렵게 기회를 잡았는데 당신 때문에 다 물거품이 되면 나 진짜 억울해서 못 살아. 그러니까 제발 나랑 이혼해주면 안 될까? 제발 소원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라. 참나, 아주 대단한 사랑 납시였네. 바람 피어서 걸린 주제에 잘못했다고 빌기는커녕 이혼해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냐? 그런데 그냥 이혼해주면 나도 억울해서 안 되지. 그럼 너네들한테만 좋은 일 되는 건데 내가 미쳤다고 그냥 이혼을 해주겠어? 그러니까 당신 억울한 일 없게 내가 재산 분할은 당신한테 유리하게 해줄게. 그래도 당신이 그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애쓴 것도 있고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사느라 고생했으니까 재산의 70%는 당신이 가지는 걸로 해. 대신 나 그 여자랑 살 수 있게 방해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이혼 좀 해주라. 어? 제발 부탁이야. 그 여자가 그렇게 좋은지 저한테 재산의 70% 준다고까지 약속하면서 이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참 고민하다가 그냥 남편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그런 인간이랑 같이 살고 싶지도 않았는데 이왕 이혼하는 거 저희 애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돈을 더 받고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전 재산의 70%를 분할받고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애들도 제가 직접 키우게 되었죠. 그런데 막상 이혼을 하게 되니까 전 시어머니랑 더 이상 같이 못 살게 된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해요. 저 어머님이랑 평생 동안 엄마랑 딸처럼 지내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네요. 괜찮다. 다 우리 아들이 잘못한 거니까 나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어. 오히려 아들 잘못 키운 내가 너한테 미안하지. 그나저나 애미야. 앞으로 혼자 애들 키우느라 힘들 텐데 이거라도 가져다가 쓰렴. 내가 그래도 할머니인데 너랑 우리 손주들한테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서 그래. 전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거금이 든 돈 봉투를 저한테 내미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돈 봉투를 바로 돌려드렸습니다. 어머님, 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 인간한테 꼬박꼬박 양육비 받을 거니까 이 돈 없어도 저희 애들 키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어머님 노후 자금으로 쓰세요. 아니다. 네가 그동안 나한테 해준 게 있는데 그냥 보내기엔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래. 애미야, 대신에 가끔씩 얼굴은 보여줄 거지? 우리 아들이랑 이혼했어도 나랑은 가끔 보고 살아줄 거지? 어머님, 당연하죠. 비록 이혼은 했어도 어머님은 저희 애들 할머니시고 저한텐 엄마나 마찬가지잖아요. 엄마의 사랑도 못 받고 자랐던 저한테 어머님이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주셨는데요. 그래, 고맙다. 나한텐 그걸로 충분하단다. 그러니까 부디 못난 우리 아들 같은 건 있고 손주들이랑 즐겁게 살아라. 그날 전 시어머니와 끌어안고 한참이나 펑펑 울었어요. 그렇게 전 시어머니와 가슴 아픈 이별을 한 후 저는 애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슬슬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상간녀 말론 남편이 이혼했는 줄 알았다고 하긴 했지만 솔직히 그 말이 못 믿어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상간녀가 전 남편 휴대폰에서 제 연락처를 알아냈는지 저한테 연락해서는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상간녀를 만나러 갔는데 절 보자마자 울면서 저한테 사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저 그 사람한테 처자식이 있는 줄 알았으면 진짜로 안 만났을 겁니다. 사실 저 40대 초반에 좀 늦게 결혼해서 애 셋이나 낳았는데 저희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장사하면서 애 셋을 키웠는데 장사도 잘 안 되고 하루하루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동창회에 갔는데 그때부터 그 사람이 저한테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애들한테 아빠 노릇 해주겠다고 하고 저한테 생활비도 지원해주겠다고 하고 저 솔직히 그 말에 혹했던 거 사실입니다. 저희 애들 아직 초등학생밖에 안 돼서 아빠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거기다가 진짜로 저한테 매달 생활비까지 보내주니까 정말 이 사람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쪽도 속았으니까 나보고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갑자기 나보고 만나자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데요? 용서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상간녀 소송을 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돼요. 어찌됐든 제가 그쪽한테 큰 죄를 지은 거 맞으니까 이렇게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싶었어요. 저야 헤어지면 그만이지만 그쪽은 애들도 있는데 이혼까지 하셨잖아요. 제가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고개 숙여 이렇게 사과드릴게요. 상간녀 말이 진짠지 아닌지 몰라도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상간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저만 속은 게 아니라 상간녀도 같이 속은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 상간녀 소송은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전 남편이 술을 먹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갑자기 난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치사하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재산 분할 많이 해주면 내가 그 여자랑 잘 살 수 있게 그냥 놔둔다고 했잖아. 근데 그 여자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그 여자가 나한테 헤어지자고 해? 당신 이거 약속 위반이야.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나한테 가져간 그 재산 다시 내놓으라고. 야, 내가 뭘 했다고 왜 나한테 전화해서 이 난리야? 그 여자가 너 같은 쓰레기한테 실증 났나 보지. 너 그 여자한테도 이혼남이라고 속였다며? 세상에 아무리 좋아서 만났어도 처자식이 있는 걸 속인 남자랑 어떤 여자가 계속 만나겠냐? 머리가 있으면 제발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살아. 두 여자를 한꺼번에 농락해놓고 행복하길 바란 게 멍청한 거 아니냐? 뭐라고?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당신이 그 여자한테 헛소리 했으니까 그 여자가 나한테 헤어진다고 한 거겠지? 그 여자는 성격 드센 당신과 달리 항상 나만 바라보고 나 없으면 못 사는 여자거든? 그런 사람이 나한테 헤어지자고 했으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이유를 너 자신한테서 찾아야지. 왜 나한테서 찾아? 그리고 재산 더 줄 테니까
제발 이혼해달라고 한 건 바로 너거든? 난 네가 해달라는 대로 해줬고 너랑 그 여자 사이 방해한 적도 없으니까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결해. 그 여자가 그렇게 좋으면 가서 무릎 꿇고 다시 만나달라고 사정사정 해보던가. 남편은 끝까지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그 여자도 똑같이 속여놓고 그 여자가 자기를 택할 거라고 생각한 게 너무 어이없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상간녀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저 때문에 그 인간이 그쪽한테 전화해서 난리쳤다면서요. 그런데 이젠 그놈이 전화할 일 없을 거예요. 제가 그쪽이랑 상관없이 너 같은 놈 싫어서 헤어지는 거라고 단단히 말해놨거든요. 저 이제 그놈이랑 마주치기도 싫어서 가게도 정리하고 다른 동네로 이사 가려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고 찾아오고 하는데 솔직히 소름 끼쳐서 미칠 것 같아요. 그 인간 이번에 무슨 짓 했는지 저희 동창들 사이에도 소문이 쫙 나는데 아마 의지할 친구도 없이 외롭게 지내야 될 거예요. 그쪽 분이 그 인간이랑 살면서 시어머니도 모시고 살고 정말 잘해주셨다고 들었는데 그런 사람을 배신했으니 그런 꼴 돼도 싸죠. 저도 이제 그냥 저 혼자 애들 열심히 키워보려고요. 그동안 저 때문에 충격도 받고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정말 죄송했습니다. 상간년 끝까지 저한테 사과를 하더군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진짜로 전 남편이 이혼남인 줄 알았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간녀 소송을 그냥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을 배신하고 더러운 짓거리를 하던 전 남편은 결국 두 여자한테 모두 팽당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저희 식구들과 잘 지냈습니다. 혼자 사시던 저희 아빠가 이제 저랑 저희 애들이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현이야, 너 그놈이랑은 이혼 정말 잘했다. 그딴 쓰레기 같은 놈하곤 상종하지 않는 게 답이야. 덕분에 내가 이렇게 우리 딸이랑 손주들까지 같이 지내니까 얼마나 좋니? 아빠, 우리랑 같이 사니까 그렇게 좋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아빠랑 같이 살고 그랬나 봐요. 내가 그동안 우리 전 시어머니 신경 쓰느라 아빠한테 많이 신경 못 쓰드렸던 거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그래도 네 전 시어머니가 참 좋은 분이었지 않니? 내가 너희들 엄마 없이 자라게 한 게 늘 마음에 걸렸었는데 그래도 현이 네가 엄마 같은 시어머니를 만나서 잘 지내는 걸 보고 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혼했다고 해서 너희 전 시어머니까지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가끔씩은 만나 뵙고 그래. 그래도 우리 손주들 할머니잖니? 아빠한테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모르게 콧잔등이 시큰해지더라고요. 이혼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도 전 시어머니만 생각하면 자꾸만 눈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고맙게도 저희 애들이 저한테 이러더군요. 엄마, 우리 이번 주에 할머니 보러 가면 안 돼요? 아빤 보고 싶지 않은데 할머니는 진짜 보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 할머니랑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네? 그렇게 저는 이혼하고 처음으로 애들을 데리고 전 시어머니를 만나고 왔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계셨는데 저희가 찾아가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전 시어머니와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하고 잘 살던 중 선미 씨한테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잘 지내시죠? 저 이번에 다른 회사로 이직했어요. 어쨌든 제가 사장님이 바람 피우시는 거 폭로한 당사자인데 계속 그 회사에 다닐 순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사모님, 그것 때문에 충격 진짜 많이 받으셨죠? 아휴, 그걸 말이라고 해. 그래도 내가 선미 씨 덕분에 그 인간 실체를 알아채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안 그래도 내가 조만간 선미 씨한테 밥이라도 함께 사주려고 했거든. 선미 씨 아니었으면 내가 계속 속고 살다가 뒤통수를 더 세게 맞을 뻔했잖아. 에이, 밥은 사모님이 아니라 제가 사드려야죠. 사모님 덕분에 저희 딸 급한 병원비도 해결하고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 그런데 사모님, 원래 나쁜 짓 한 인간들은
끝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 아시죠? 제가 그 회사 경리였어서 잘 아는데 최근에 계속 회사 사정이 안 좋았었거든요. 안 그래도 사장님이 돈이 모자라서 직원 한두 명 자를까 말까 고민하고 계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300만 원씩 보내니까 그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사모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솔직히 전 그냥 그 회사가 확 망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사장님은 솔직히 그 정도는 당해도 싸잖아요. 그쵸? 선미 씨 얘기를 들어보니 전 남편의 회사가 많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더군요. 그런 상황에서 저한테 재산도 많이 떼주고 저희 애들 양육비까지 보내야 하니까 아마 앞으로 고생 꽤나 할 것 같아요. 그러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킬 생각을 해야지. 왜 딴짓거리를 하면서 가족한테 상처를 주나요? 전 남편 한 명으로 인해 저는 물론이고 속아서 만났던 상간녀에 저희 애들이랑 시어머니까지 도대체 상처 입은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여러 사람한테 민폐가 되는 그런 행동을 했으니 앞으로도 전 남편이 쭉 가시밭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선행은 부메랑과 같아서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제가 선미 씨의 사정을 우연히 알게 되어 도와준 덕분에 남편의 불륜까지 알게 된 게 정말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그날 선미 씨가 출근을 하든 말든 신경을 안 썼다면, 선미 씨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걸 알고서도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전 남편이 제 뒤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 몰랐을 겁니다. 저의 작은 도움이 큰 은혜가 되어 돌아온 걸 보고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조금씩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중에 진짜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든지 베푸는 게 좋은 삶이잖아요. 그러다가 진짜로 저처럼 더 큰 보답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전 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이 되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